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총선 투표 날이었는데 다들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수요일에 올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아끼냐, 뭐 아니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뭐 즐길 건 즐기고 살아야 된다, 뭐 삶에서 노는 거나 다양한 경험 말고는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까지 하고 사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왜 노력을 하면서 사냐에 대한, 왜 열심히 돈을 버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고 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가끔 현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서 즐기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왜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돈 열심히 벌고 있는 이분들을 위한 응원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는 사실 돈 쓰고 놀러 다니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돈 모으고 자산 축적하고 노후 대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사실 큰 적이죠. 특히 현타가 오게 만드니까. 이때 주문을 외우시면 좋아요.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라는 주문,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를 고민하보다 보니까 오늘 매슬로우 이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중에 가장 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 그리고 자아 초월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매슬로우 욕구 이론도 당연히 완벽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비판점도 많고 틀린 것도 많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이 이론을 통해서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욕구에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위 단계의 욕구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생리 욕구나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먼저 우선권을 가지는 거니까 먼저 충족이 돼야지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욕구들이 있는데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 단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자아실현의 의미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최상위 욕망이고요, 목표 성취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양한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는 이 놀고 싶은 거를 그냥 자아실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실현 욕구라는 거는 보통 이 성장 욕구, 내가 계속 발전하게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이고, 이게 대부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드는 욕구다, 매슬로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말하면 자아 초월의 욕구라는 것도 있어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개념의 욕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빈곤율이 지금 40%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OECD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자녀교육이나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빈곤해진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젊은 세대긴 하지만 현재 세대들은 20, 30년 후에 자신들의 소비나 미래에 대한 안일함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놀러 다니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이런 말 같은 건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보다 보면 댓글에 힘들게 모으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힘이 빠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까 매슬로우 이론하고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금 자산을 열심히 모으고 계신 분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재테크하고 계신 분들, 보통은 당연히 자신의 어떤 노후 대비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요,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립하고 있고요, 1인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모으시고 있는데 좀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가장 큰 자아실현
그리고 자아 초월의 욕구를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슬로우 이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자아 실현을 나에 대한 걸로만 한정을 하면은 초월의 욕구는 무언가 타인을 돕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 초월의 욕구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살고 있으니까. 타인에게 기여하고. 그래서 혹시 힘드실 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부자가 사회의 혜택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다. 맞아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현재만큼의 부나 생활 수준을 못 누렸을 거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에도 제약이 많았을 거고 독서하는 것도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은 과소평가돼요. 열심히 돈 벌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남들이 놀러 다닐 때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산을 모으고 세금을 내고 이걸 통해서 사실 이분들은 사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여를 하는 건데 저는 이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노력의 성과가 사회에 기여가 되고 사회에 기여된 것이 다시 어려운 분들한테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상의 가치는 없다. 결국에 내가 돈을 모으는 거긴 하지만 내가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타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동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놀러 갈 때는요. 누군가는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누군가가 복지 지원을 받고 있을 때는 누군가는 새벽 5시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조금이나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이 상황에서 해외에 판매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 많은데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죠.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의 생각이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맞는데 부자들의 생각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항상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어려운 분들의 입장도 당연히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세금 내고 있고 열심히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확실히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한국에서 별로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경험을 쌓고 즐길 걸 즐기고 노후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부자를 욕해서는 사실 안 돼요. 왜냐면 물론 부자가 기회를 뺏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제도나 여러 가지 법제도 또 시스템으로 기회를 뺏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또 반대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도 지금 이제 휴일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저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이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기여가 되고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보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기회를 뺏긴다는 측면이나 부자들의 악행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자들의 사회기여에 대한 생각은 또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개 다 맞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도움을 받고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내가 부자한테 기회를 뺏겼다고 생각을 들고 부자가 뭔가 나에게 악행을 했다. 그러면 악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약자든 강자든 사회적으로 부자든 빈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변에서 왜 열심히 사냐, 너가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부분이 본인을 위한 삶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많은 세금을 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내가 뭐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최상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